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오후 5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248명이 늘어서 국내 누적 확진자는 7,300여 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 사례가 전체 80%를 차지하는 만큼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추가 확진 통계를 발표하는 대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예고대로 오늘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은 대부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오늘부터 일본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 비자는 효력이 정지됐고 무비자 입국도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입국해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승객들은 2주간 집이나 숙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격리 수준입니다. 공항에서 대기 장소 이동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기 장소와 이동 수단을 확보할 때까지 공항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대기와 이동에 드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배편은 완전히 끊겼고 항공편도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오늘 인천 나리타 2편과 인천 오사카 2편을 제외한 모든 한일 노선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승객들도 급감해 오늘 오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인천발 비행기의 승객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입국한 승객들은 공항 내 직원들도 지침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혼란 속에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일 노선이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고 있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약국에서 일주일에 1인당 최대 2장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부족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스크 매점 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관련 소식은 김수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마스크 오부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생연도 끝자리입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가지고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같은 주에는 더 살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 한해 허용됐던 대리구매 범위는 확대됐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거나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약국에 대신 가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해당하는 오부제 요일에 가야 합니다.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도 장기 요양 인증서를 제시하면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는 중복 확인 시스템 마련 전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하루 한 장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도심에 있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늘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마스크 매점 매석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입하고 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를 차지하는 민간 마스크의 경우 신고제가 적용돼 3,000장 이상 팔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10,000장 이상을 판매할 경우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번엔 정부 방역대책 종합해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승우 기자,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환자가 이 치료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는데 그렇다면 이 병원의 진료 거부에 대한 정부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환자의 은폐도 문제 그리고 진료 거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는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해 결국 이를 알리지 않고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환자가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진료 거부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적절한 조처를 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환자들에 대한 대응 방침도 내놨습니다. 특히 안심병원을 방문하면서조차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 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추가 유입을 막는 대책도 필요해 보이네요. 정부 추가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나라는 현재까지 모두 96개 국가입니다. 확진자 숫자를 합치면 10만 명이 넘고요. 특히 이탈리아와 이란 등에서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일본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환자 발견이 미흡하고 환자 발생에 대한 역학적 연관성 파악이 부족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함께 해외 추가 유입 억제 조치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별 검역 절차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증 환자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계속 확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2곳이 추가로 지정이 돼서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12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추가 입소를 하게 되는 곳은 제천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과 구미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기숙사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와는 구분해서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가 입소해 생활하는 곳인데요.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전국의 생활치료센터에 모두 1,663명의 확진 환자가 입소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지정된 2곳의 시설에 500명 정도가 더 입소할 예정이어서 전체 인원은 2,100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내일까지 3,000명, 주말까지는 4,000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센터 입소자 가운데 어제까지 36명의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아 이 가운데 35명이 퇴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잠시 뒤에 오늘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통계를 발표합니다. 나오는 대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 다시 한번 확진자 현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그러니까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게 증가세가 지금 꺾이고 있죠. 어제 300명대, 오늘은 200명대입니다. 그러니까 250명가량, 248명이 증가해서 모두 확진자는 7,382명이고요. 격리 해제도 늘어서 166명이 지금 완치돼서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검사 중인 그런 의심자도 줄었습니다. 1,900명 정도 줄었거든요. 계속 지금 검사하고 있는 분들이 줄고 있으니까 의심 환자가 줄고 있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확진자도 더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따 중계차 연결해보겠지만 대구 경북 상황도 좀 나아지고 있는 거죠? 예, 대구는 또 처음으로 200명 이하의 환자,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190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또 대구에서만 해도 93명 가까이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98%의 검사가 완료가 됐고요. 신천지 전체 교인들을 검사해본 결과 43%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뿐만 아니고 이 수도권 지역, 오늘 보니까 서울이 10명, 또 수도권 지역이 11명에서 수도권 지역이 한 20명 이상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사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계속 숫자가 이제 줄겠네요, 앞으로도. 네, 계속 줄겠죠. 그런데 대구 일반 시민들도 검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검사를 받았지만 양성률이 거의 1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구는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줄겠지만 바로 환자 수가 급격하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좀 전에 이제 보도가 나갔는데요. 이게 대구 지역 출신이라 진료를 거부당해서 이제 진술을 안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대구 지역이라서 이제 진료를 또 거부당할까 봐 그러셨을 것 같은데 병원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일단은 뭐 환자를 거부하는 건 의료인으로서 이제 병원은 당연히 진료를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2015년 메르스 때도 평택성모병원에 노출된 환자분들이 타 병원에 가서 숨기고서 메르스 확진자 접촉력을 얘기 안 하면서 이제 또 병원에 피해가 간 그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메르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병원들이나 큰 병원들이 메르스 때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해서 이제 환자들이 이번에도 환자분이 이제 백병원에서 나중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측면도 있고 사실은 거부해서는 안 되겠죠. 기초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환자분도 정직하게 이제 대구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본인 치료도 잘 받고 그 입원한 동료 옆에 환자 또 의료진에 대한 위험도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전 예견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이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병상을 비워주다 보니까 기존의 대구 경북 지역의 만성병 치료 또 수술해야 될 환자 이런 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TX 타고 수도권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고 아마 이 백병원 사례는 일부일 거고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제가 이제 2차 피해라는 표현을 했었죠. 코로나19 유행이 커지면 기존의 건강보험 의료 전달 체계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또 수술을 못 받으면서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가 뭐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뭐 거짓말을 하면 뭐 어떤 그 행정 조치를 한다. 이런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렇게 한다면 또 숨겨가지고 더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진료를 못 받았던 기존의 환자들을 위한 또 진료 루트를 좀 터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병상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이외 일반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생기는 일이라. 그렇죠. 왜냐하면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쭉 투약해야 되는 분, 또 응급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구 경북 지역이 일부는 병원이 폐쇄가 돼 있고 기존의 병상은 또 상당 부분 코로나19 진료에 할애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타 지역 수도권으로 오실 가능성이 높고 2시간이면 오시기 때문에 수도권의 이런 대구 경북 지역 환자분들이 오는 현상들이 이제 관찰되는 것입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조금 슬픈 일이네요. 그렇죠. 이게 잠시 뒤에 보도 나오겠지만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신천지 신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걸러지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의 경우도 지금 뭐 여러 병원이 이제 이런 백병원, 뭐 재생병원, 또 서울대병원 이게 사실 알아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하거나 증상이 애매하거나 우리가 안심병원 제도하지만 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뭐 딸꾹질로 간 상황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도 병원에 내원하신 분한테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일일이 합니다. 열과 호흡기 증상, 또 신천지 신도인지,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고 또 사인까지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지금 번거로워졌죠. 사실 그러지 않고도 우리가 정직하게 또 병원도 진료를 해주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더 엄격하게 지금 병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환자들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잘 협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러시겠죠. 예, 국민 대부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협조도 하고 정직하게 함으로 해서 병도 잘 치료받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일부가 이제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은 좀 국민들이 제가 공중보건 의식을 타인을 생각하는 생각을 이럴 때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데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말 같은 경우도 남한테 해가 되고 본인도 해가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좋지 않죠. 이건 또 뒤늦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한데 걸러져야 되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환자 개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판단도 좀 중요한 시점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이제 아까 우리 2시 브리핑에서 좀 걱정이 됐던 지점들이 여전히 집단 발병이 비율이 높고 또 수도권은 거꾸로 조금 폭은 작지만 증가세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수도권에 아까 말씀드린 한 20명 이상 발생을 했는데 주로는 이제 접촉자에 의해서 긴밀한 접촉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보건당국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게 이제 다중이용 시설과 또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료기관들입니다. 아무래도 좀 중증의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고 또 노령의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걸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또 전파력도 굉장히 세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은 불들이 아직도 소소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방역의 중심을 이쪽으로 좀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급을 하셨으니까 사실 충남 지역도 그런 사례가 되잖아요. 계속 그 댄스 교습소 관련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들도 끊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확진자 이제 증가세에 도움이 안 되겠죠. 일단 소규모 시설, 특히 그 노인분들이 입원하고 있는 요양시설 같은 곳은 증상을 감시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둬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지자체와 긴밀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라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지면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을 테지만 초기에 좀 진화를 해서 더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것은 좀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교수님 이게 자꾸 이제 해외 사례가 이제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통계도 이제 해외까지 계속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 이탈리아 사례도 아까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국내 상황은 신천지 또 이제 일본 상황 같은 경우는 뭐 크루즈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갑자기 왜 이렇게 사망자가 급증하는 거죠? 예, 이제 이탈리아 북부가 지금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사망자도 많은데 일단 중국하고 교류가 많은 나라들이 이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과 연관이 예, 있습니까? 왜냐하면 중국 여행객이 수백만 명이 이탈리아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한이나 이 중국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 온 여행객들이 이제 그쪽에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것이고 그 지역은 비교적 부유하지만 고령자층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증 환자들이 많고 아마 초기에 이탈리아 방역 당국이 초기에 확산 유행 시작을 감지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번진 상황에서 방역 실패도 어느 정도 그렇죠. 작용을 한 겁니까? 네. 이게 아까 교수님이 사실상 그러면 세계적인 유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시는 거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뭐 중남미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 또 미국도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굉장히 확진자가 특히 프랑스, 독일도 많다고 해요. 네. 이런 확진자 증가 추세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것도 연관이 있고 일단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인류가 겪어보지 않은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여야 됩니다. 이 우한 코로나는 처음 인류가 겪는 거죠. 두 번째는 감염이 돼서 중증하면서 사망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사망자가 있지 않습니까? 1, 2%. 사망자가 없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병이라면 우리가 신경 안 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 간 전파가 빠르게 일어나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인류 대부분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성이 없습니다. 거의 나이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전파가 되고 또 그중에 다수 감염자가 생기면서 일부 사망자가 생기는 팬데믹 인플루엔자의 경우에 이런 조건을 갖추는데 이 지금 코로나19가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중국은 이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뭐 2월 초 이후로 상당히 이제 우한 도시 봉쇄도 하고 과격한 조치를 해서 줄었는데 중국도 이제 외부에서 다시 들어오는 역수입하는 걸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긴장의 끈을 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부 감소세는 있지만 이건 내후죠. 집안에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집안의 우한 내후지만 조금 지나면 뭐 이란이나 이태리 또 일본 같이 환자가 느는 데서 또 역수입되는 애환도 내후 애환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아까 특별 권역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부 얘기한 건 아마 그런 의미라고 지금까지는 생각됩니다. 중국만 조심했는데 네. 이제는 해외 유입 사례를 좀 전면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또 필요한 시점이라는 네, 중국 말씀. 이외에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유입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 새로운 위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면. 예, 아마 뭐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에 예외가 없을 거고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가깝고 교류가 많다 보니까 먼저 지금 유행이 커졌다라고 전 먼저 매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상황도 역시 우리가 유행이 잠잠해졌고 다른 나라 커지면 다른 집의 불이 아니라 그게 또 역수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유행이 줄고 있지만 한국에서 지금 환자 수가 늘고 한국에서 입국하는 거에 대한 그 격리라든지 이걸 또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오후 4시 기준으로 96명 추가 확진됐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478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96명이 추가 확진됐고 총 확진자 수는 7,478명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진아 기자 전해주세요. 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96명 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집계 결과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7,478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누적 사망자 수는 51명입니다. 현재까지 중증 이상의 상태로 분류된 환자는 모두 65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42명은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하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어제 하루 36명 늘어 166명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지역별 확진자는 대구가 5,57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구에선 어제 확진자가 190명 늘었습니다. 경북의 확진자는 어제 26명 늘어 1,107명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확진자 수는 전체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 확진자 가운데 80% 가까이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도 62.5%는 신천지와 관련된 집단 유행 사례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신천지 신도 대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전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확진자가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임신부는 7명입니다. 보건당국은 태아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18만 9천여 명이고 1만 7천여 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홍준아입니다. 네, 계속해서 확진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96명이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제 기억이 좀 맞다면 100명이야. 그러니까 오후 4시 기준이죠. 항상 10시하고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5시에 발표를 하니까요. 4시 기준으로 100명 이하로 늘어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96명이니까. 보건당국이 오늘 내일부터는 오후 4시 기준은 발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차례 오전 10시만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이미 이런 감소 폭을 예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소 폭을 예상한 것도 이 브리핑 횟수를 줄인 것과 연관이 있다고 네, 그렇게 보이고요. 판단할 수 있는. 하지만 위중한 환자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한 5명 정도 늘어서 현재 산소호흡기,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있는 위중한 환자가 42명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사망자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 확산세가 어쨌든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96명이면 상당히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 일단 뭐 숫자상으로 이제 100명 이하로 지금 내려갔으니까요. 이제 전반적으로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희망적인 소식이고, 이제 그렇지만 수도권의 이 대학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대학병원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 이상의 피해가 가거든요. 그 병원 일부 폐쇄도 해야 되고 2차 감염 입원 환자 중에 생기고 또 의료진 감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뭐 감소세는 우리가 희망적이지만 경각심은 놔서는 안 되겠다 이런 수도권 말씀. 확진 상황은 크게 어떻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수도권이 좀 걱정입니다. 이쪽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큰 병원에 이렇게 확진 환자가 들어가면 병원에서 그 지금 백병원도 그렇고 서울대병원도 한 명의 확진 환자지만 병동도 폐쇄하고 또 직원 검사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입원 환자들도 피해 있고 진료받는 환자들이 또 진료를 차질을 빚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까지 숫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일파만파 2차적인 부수적인 피해 또 중증 환자는 당분간 늘어날 것이거든요. 사망자라든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분 공이 중증 환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국 중계차 연결해서 지역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확진자 증가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신천지 신도가 아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러 보입니다. 대구시청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증가폭이 확실히 줄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21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가 190명, 경북이 26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6,678명입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3월 들어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선으로 줄어들며 방역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병원에서 22명, 생활치료센터에서 5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초기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신천지 신도들의 진단 검사가 끝나가는 상황이 집계에 반영됐을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신천지 신도가 아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하루 100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방역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기자,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은 생활치료센터 이송 과정에서 입소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신천지 신도 67살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젯밤 경북대 생활치료센터 앞에서 난동을 부려 대구 의료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여기서도 간호사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리고 도주까지 하다 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방역 방해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1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 문성병원에서 첫 확진자인 주차관리요원은 자신이 신천지 신도임을 숨기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진 대구 달서구 한마음 아파트에서도 신천지 신도 한두 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90명에게 오늘까지 검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신천지 교회의 방역 비협조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충남 천안과 세종에서는 줌바 댄스 교습소와 연관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에서는 줌바 댄스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운영했던 음악학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세종의 추가 확진자는 모두 학원 한 곳에서 나왔죠? 네, 이 세종에서 40대 1명과 10대 1명 등 이 확진자 2명이 또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세종 도담동의 한 음악학원에서 이 바이올린을 배운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음악학원은 최근 이 줌바 댄스 수업을 듣다 확진된 50대 여성이 강사로 있는 곳입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에게 수업을 들은 뒤 감염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를 제외하고 이 강사와 접촉한 18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1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른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확진자는 사실상 4차 감염자로 분류되는데요. 천안 줌바 워크숍에서 세종시 줌바 강사가 감염된 뒤 이 줌바 수강생과 그 수강생의 접촉자로 이 4단계에 걸쳐 감염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방역당국은 지난달 15일 천안에서 열린 줌바 워크숍을 코로나19의 세종과 충남 확산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종과 충남을 포함해 이 워크숍에 참여했던 전국의 줌바 강사 29명 중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수강생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충남에서는 20대 여성 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1명은 역시 지난달 발생한 이 줌바 수강생 확진자의 딸입니다. 이 대전에선 나흘째 신규 확진자 소식은 없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28명이며 이 중 3명이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광주에서는 자가격리가 해제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격리 해제 뒤에도 재검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광주시청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도 신천지와 연관이 있죠? 네, 오늘 오전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25살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15번째인데요. 어제 오후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22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모두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광주 신천지교회 신도인 126번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들은 지난달 17일에서 18일 사이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온 126번째 확진자와 광주의 한 신천지 공부방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자가격리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지난 2일과 3일 각각 모두 격리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격리 해제된 사람들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자 격리 해제 대상자들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오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온 겁니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빛고울 전남대학교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들이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격리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잠복 기간이 길었던 것인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광주와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누적 환자 수는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4명은 완치 퇴원했고 나머지 15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또 잇따라 최근 발생한 광주 11번부터 13번 확진자들이 대구 신천지교회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부산에서는 이틀 연속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도 나오고 자가격리 대상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부산시청 연결합니다. 강혜슬 기자, 부산 상황은 고무적이네요. 이틀 연속 추가 확진자가 없는 건 처음이죠? 네, 부산시는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 연속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부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산에서는 이달 들어 확진자가 하루 3명 이하인데다가 이틀 연속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환자는 9명이고 자가격리 대상자도 지난 7일 1000여 명에서 오늘 370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부산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신천지와 관련해 신도 10여 명이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온천교회 역시 여전히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신천지 신도 소재 파악과 함께 온천교회 확진자 역학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가나 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집단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확진자 발생 초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부 확진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우려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인공호흡기를 단 고령 환자 2명과 폐렴 증세를 보이는 확진 질환자 10여 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상황입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분당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 일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은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죠? 네, 경기도 성남시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35세 여성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분당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입니다. 병원 측은 이 여성이 근무했던 통증센터 등 일부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의료진에게 최근까지 대구에서 거주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진 판정 후에야 이 사실을 밝혔고 병원 측은 곧바로 응급실 등 시설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환자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생후 4주 신생아도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6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위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딸의 출산을 앞두고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이 딸의 생후 4주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24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집단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 등 해외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 사당동에 있는 신천지 법인 사무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현장 조사는 법인 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 단계로 서울시는 오는 13일 신천지 측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법인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시청 청사를 폐쇄하는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해 원격 근무 통신 인프라 수용 규모를 현재 500명에서 10,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본청 직원은 물론 대부분 사업소 직원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는 291명입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10명 늘어 130명, 경기는 11명 늘어 152명, 인천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9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에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또 진위 판단이 어려운 정보들도 함께 유통되고 있습니다. 통합뉴스룸에서 걸러드립니다.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팩톡을 진행 중인 임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오늘 가짜 사진들 판별해 주신다고요? 네, 그 SNS와 인터넷 특성상 이제 사실이 아닌 사진들이 만들어져서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그게 워낙 빠르고 광범위해서 저희가 언론이 좀 검증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괜히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사진 몇 장을 추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사진 오늘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지금 보시는 게 이만희 문재인 떴다. 이만희는 그 신천지 총회장을 말하는 거죠. 그런 제목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도 그렇고 문 대통령도 그렇고 모종의 신천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으로 퍼져 나간 겁니다. 이게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이만희 총회장과 악수를 했다, 그런 사진이죠? 네. 근데 딱 봐도 아닌데요? 예, 그래서 뭐 나이대도 좀 그렇고 생김새도 좀 그런데 이게 실제 뭐 그런 이게 맞냐 그런 인터넷 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게 2012년에 찍은 거니까 지금보다 이 총회장이 훨씬 젊었을 때다. 좀 젊어 보여서 그런 거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었고. 논쟁이 있었습니까? 예, 논쟁이 좀 온라인상에서? 나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그 방송하는 채널에서 이거는 이만희 총회장이 맞다. 완전히 확정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그런 채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사실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만희 총회장이 아니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2012년에 찍힌 건 맞긴 맞는데 그 이만희 총회장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악수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여기에 악수하셨던 분의 실제 가족분들이 이거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의견을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그분은 이제 이북 5도 성진 시민회장을 지낸 분이셨는데 뭐 신천지나 뭐 이만희 총회장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었고요. 더군다나 이분은 또 불교 신자라고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논쟁이 될 만큼 이렇게 유관상 닮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꽤 오랜 시간 네. 진위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도시락이네요? 예, 도시락. 이게 이제 청와대가 코로나19 때문에 격리 수용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이른바 황제 도시락을 보내줬다. 뭐 이게 황제 도시락이다? 예, 아주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도시락은 좋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도시락 뚜껑에는 보시면은 여러분이 있기에 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이런 문 대통령의 메시지 문구가 적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대구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제공된 부실한 도시락 사진들이 또 돌았어요. 그거랑 좀 대비되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제공한 도시락이 의료진에게 제공한 도시락보다 훨씬 좋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 논란이 된 겁니까? 네네. 근데 이게 청와대 도시락은 중국 유학생이 아니고 알아보니까 지난달에 이제 9일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격리됐었던 저희 우리 우한 교민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한테 지급됐던 특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민이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서 왜곡돼서 퍼진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왜곡된 거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사실 아니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제 가짜 뉴스로 퍼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퍼지고 있는 뉴스였습니다. 임 기자, 근데 지금 대통령 메모 아까 있었는데 네. 이게 그냥 얼핏 봐도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쓸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역시 계속 진위 논란이 있었네요. 근데 진위 논란이 있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딱 언뜻 봤을 때 사람마다 좀 달리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당신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네. 그렇게도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대구병동 이게 아까 도시락. 말씀하신 그 간호사 도시락이고요? 그건데 사실 요거는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급된 도시락 사진이 맞고요. 그래서 팩트체크 팀이 병원 측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직원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좀 더 좀 간소화한 좀 배달 음식 정도로 한 거다. 근데 이제 계속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은 예전대로 구내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병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예, 보호복 사진이 있죠? 그 준비하신 사진 중에. 네, 그 대구 거점병원 의료진이 이 사진이군요. 예, 이 의료진이 뭐 보호복도 못 입고 위험에 너무 노출돼 있다 이렇게 퍼진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들 의사가 아니고요. 대구 동산병원의 시설팀 직원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지난달 말에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병실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시설팀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이렇게 집기를 뭐 빼내고 정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때 찍힌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작업 하루 전에 실내 소독했고 그리고 뭐 충분히 오염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뒤에 이분들을 들여보냈다. 그렇게 확인을 하셨고 의료진의 경우는 당연히 보호복을 갖춰 입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NS 등을 통해 유포될 때 거점병원 의료진이고 보호복도 못 입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나 보죠? 되게 그냥 그렇게 설명이 좀 퍼졌고요. 그러니까 봐라 무슨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 의료진들이 김장하는 거냐 뭐 이렇게까지도 뭐 어떤 게시글을 써서 유포를 시키고 거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그렇게 좀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역시 사실이 아닌 걸로 내용과 다른 것으로 아니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진위 논란인 사진들 또 많이 갖고 오셨죠? 예,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또 팩스체크팀에 제보됐던 사진인데, 뭡니까? 김해 경전철 내 상황이라고 알려진 사진입니다. 어느 한 분이 비닐을 완전히 뒤집어 쓰고 계신데 아이를 안고 계신 거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예.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진은 한 해외 인터넷 언론이 지난달 10일에 상하이 지하철 내 모습으로 소개했던 사진이었습니다. 아, 부산이 아니고? 예, 그 김해 그렇죠. 김해 경전철 그 사진이 아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부산 김해 경전철 측에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쭉 사진들에서 또 하나 있군요. 예, 그 이제 또 보시는 게 이제 대구 의료진 사진인데 이게 지쳐 쓰러진 대구 의료진의 사진이다 이렇게 돌았던 거거든요. 근데 역시 이것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 의료진의 모습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사진 여러 장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진에 대한 설명도 사실이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실이 아닌 설명을 뭐 바쁘시다 보니까 그대로 믿는 경우도 있고 이게 왜 이런 사진들이 도는 겁니까? 저도 그게 항상 팩트체킹하면서 궁금한데 그냥 뭐 명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추적의 한계가 있어서. 근데 예측해 보기로 뭐 실제로 뭐 경찰 조사 받는 경우들도 조금씩 생기거든요. 거기에서 항상 밝히는 부분이 뭐냐면 재미 삼아서 그랬다.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 재미 삼아서 했거나 아니면은 일부는 고의로 어떤 의도를 갖고 전파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보를 받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받아보시면 이것이 진위 그리고 출처가 어디인지를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보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포하는 분들도 문제지만 그걸 소비하는 분들도 좀 어느 정도 걸러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판단력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임 기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과 여러 종류의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서 일주일 만인데 우리 군은 이번 발사가 동계 훈련의 일환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36분쯤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오늘 오전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종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최대 약 200km, 정점 고도는 약 50km로 탐지됐고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단거리 발사체 3발에 더해 다종의 재래식 방사포도 같이 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를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에 이은 동계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합동 타격 훈련으로 평가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발사는 지난 2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북한은 2일 낮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8시 15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발사 의도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합동 타격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이번에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민생당과 정의당이 내로남불이라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표는 공천 결과를 막 나가는 공천이라며 맹비난하면서도 주말까지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비루하고 저열하다,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당원 투표 결정을 민생당과 정의당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자당의 당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저열한 술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내로남불 정치를 그만두고 비례정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장시간 회의에서도 투표 세부 사항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원 투표 자체가 비례연합정당 참여 명분을 얻으려는 수순 아니냐, 통합당과 다를 게 뭐냐는 비판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투한 거랑 골목상권과 연대해서 조합을 만들려는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도 비판에 가세했는데 민주당이 의석수에 눈이 멀어 야합 세력 간 밀양마저도 잊어버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한편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공천 심사를 막 나가는 공천, 막천, 양아들 공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으며 황교안 대표가 나서 주말까지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통합당 내에선 대규모 물갈이로 컷오프된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연쇄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이번에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확진 현황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기자, 해외 확진자도 늘고 있는데 국내외 상황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네,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상황인데요. 0시 이후로 96명 더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7,4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오후 추가 확진자가 300명을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확산세가 다소 꺾인 모습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요. 감염이 발생한 나라도 10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또 이 날짜별 확진자 추세 그래프를 보면 지난달 중순까지는 중국 내 확진자가 줄면서 감소하는 양상이었죠. 그런데 지난달 하순부터 중국 이외 국가의 확진자가 늘면서 그래프의 추세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가장 우려스러운 곳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하루에만 확진자가 1,500명 넘게 늘면서 이제 누적 확진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사망자는 366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탈리아발 감염이 전 세계로 퍼지는 양상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내에서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네, 이 기자, 국내에서도 지역별로 추세가 좀 차이가 있다고요? 네, 국내 전체적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맞습니다만 지역별로 보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대구 경북 지역의 날짜별 확진자 현황인데요.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800명 넘게 나왔는데 오늘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대구 경북 이외 지역의 확진자 합계를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하루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10명과 11명의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해외 국가의 확진자가 늘면서 재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이렇듯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주춤하더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이탈리아 상황이 심각합니다. 확진자가 하루 사이 1,500명 가까이 늘었고 사망자도 130명 넘게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럽 대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리 양민호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8일 오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여느 때 같으면 신도들로 가득 찼을 일요일 광장이 황량합니다. 1954년부터 교황이 직접 집전해온 주일 3종 기도가 감염 우려 때문에 인터넷 생중계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선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 가까이 늘었고 사망자도 전날보다 130명 넘게 증가하며 첫 발병일에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7,375명, 지금까지 366명이 숨졌습니다. Affrontando un'emergenza nazionale, l'abbiamo fatto sin dall'inizio con misure di massima cautela. 이탈리아는 밀라노와 베네치아를 포함해 15곳, 전체 1,500만 명을 대상으로 봉쇄 지역을 확대했고 전국의 극장과 박물관을 폐쇄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하루 새 감염자가 300명 이상 늘면서 전체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고 우아즈와 오랭 등 감염 집중 지역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스페인도 580여 명, 독일도 84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와 대형 행사와 스포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트위터에서 한국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생산적인 통화를 가졌다며 한국이 글로벌 대응을 위해 300만 달러를 약속한 데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미 육군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한국과 이탈리아로 오가는 모든 장병과 가족에 대해 이동 제한을 지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 일정과 대비 태세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5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현지 시간 8일 트위터에 고지한 내용입니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미 육군성이 미국 내 전문 군사교육에 참석하거나 한국을 오가는 장병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동 중단 지시를 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중단 대상은 미 8군 장병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5월 6일까지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배치된 미군도 앞으로 2달간 이동이 중지될 것이라고 미 군사 전문지인 성조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의 순환 배치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조치는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21명, 환자도 500명 정도로 증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도 33개 주로 늘었는데 서부에서 동부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한 뉴욕주는 확진자가 100여 명,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CNN 등은 이 50대 확진자가 목사로 밝혀졌으며 보건당국은 추가 감염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이미 지난달 미국 내 확산 가능성을 직설적으로 경고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더 치중했다는 언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승선한 21명이 감염자로 판정된 그랜드 프린세스호는 9일 오클랜드 항구에 정박할 예정입니다. 한국인 4명을 포함한 1,000여 명의 승객들은 4개의 연방 군사시설에 옮겨져 격리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중국에선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쓰이던 호텔이 붕괴돼서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우리 국민 피해는 없었지만 중국 전역에서 호텔에 격리돼 있는 한국인이 1,000명이 넘는데 격리시설로 지정된 호텔 상당수가 시설이 열악해서 교민들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영원 특파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버린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 작업이 진행됩니다. 중국 푸젠성 최안저우시의 호텔 건물이 붕괴된 지 사흘째. 현재까지 49명을 구조했지만 그중 10명이 숨졌습니다. 아직 20여 명이 잔해 속에 갇혀 있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 우려에 구조 작업도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现在有的深层的一些人员都是被大舰埋压，所以这个难度非常大。
이 호텔은 코로나19 발생이 심했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14일 동안 격리하던 호텔이었습니다. 붕괴 당시 1층에서 진행 중이던 건물의 개조 공사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한저우시에는 한국인 3명도 격리돼 있지만 인근의 다른 호텔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중국 내 호텔에 격리돼 있는 한국인은 모두 1000여 명입니다. 최한저우에서 붕괴된 호텔의 하루 숙박비는 100위안, 우리 돈 약 17,000원 가량이었는데 중국 당국이 격리시설로 지정한 호텔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일부는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격리된 한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줄었고 해외에서 영유입된 환자를 빼면 후베이성 밖에선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에서도 병상이 부족해 급조했던 야전병원 14곳 가운데 11곳이 환자가 줄어 문을 닫았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호남 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구름이 좀 더 북상을 하면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영동과 제주도에는 최고 60mm,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은 10에서 3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 산간 지역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도와 충남 그리고 전북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기온이 17.6도까지 올랐습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고요. 모레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 청주, 광주 7도, 대구 8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9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3,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따뜻한 손길과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한 때 통합 뉴스룸을 통해 응원의 목소리 전달해온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배우 이승기 씨입니다. 이승기입니다. 요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걱정도 많으시고 빚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촬영장에서 악수를 안 해요. 악수 안 하고 뭐 팔꿈치로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그냥 멀리서 그런 액션으로 이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한다든지 하고 이제 제가 어제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집에서 뭐 이렇게 배달해서 시켜 먹었어요, 음식을. 근데 가게 주인 분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주문을 해줘서 감사하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선의 청결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음식을 대접하고 많은 분들이 힘든데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편지가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그 가정이 일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 스탑이 되게 되면 사실 아이가 없는 가정보다 훨씬 더 힘이 들고 근심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저희가 모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늘 그래왔듯 우리 국민들은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제 본연의 이 직업, 연기와 예능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집에 계실 때 작은 웃음, 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분들 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 정말 화이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다소 정체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만들어낸 작지만 희망적인 소식이죠. 하지만 아직은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희망을 갖되
답답한 일상은 조금만 더 견디고 기다려야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오후 7시에 이어집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